근데 알아봐 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그래서 본인이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소년이 제일 똑똑해. 진짜입니다. 유튜버들 다 그냥 걔 병신밖에 없어요. 본인이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손정민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는 손정민의 아버지 소년의 블로그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9일 블로그 불가역적 방송 그 두 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심이 있었는데 그화를 보고 관심이 없어졌다. 의혹이 여전해서 취재 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두렵네요. 정민이 셀카를 보고 있으니까 좋으면서도 슬픕니다. 아까운 내 자식 정말 저랑 바꾸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언론의 태도를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게 이 얘기야. 그 사건 초기에는요, 이 방송사에서 얘들이 다 쓰레기들이었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쓰레기였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뭐 대단하냐, 친구 나와라, 자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생각이 없어, 이 새끼들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그랬어. 막 생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앵커가 막 그래. 친구는 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할 방송 딱 하고 나니까 아예 뭐 다루지도 않아. 새끼들 어떻게 다 고소 안 되나? 친구 측이 다 고소해가지고 다 깜빵이 쳐넣어야 돼, 이 새끼들을. 그러니까 지들이 뭐 대단하냐, 뭐 정의의 사도 있냐,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애들이 존나 많아요. 족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송사 하나가 이제 연락이 됐었나 봐, 이제 소년이랑. 근데 이제 그 알 보고 관심 없어졌다고 끊었다가 또 이제 최근에 연락이 왔나 봐. 그러니까 의혹이 여전해가지고 취재 의사가 있다,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이젠 두렵네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소년이 5월 초에는 방송사에 되게 많이 불려갔어요. 라디오도 출연하고 뭐 TV 같은 것도 출연해가지고 막 그런 선동을 했어요. 사실 항상 제일 앞서서 선동한 게 소년이야. 방송사에서도 이게 시청률이 되니까 불러서 계속 출연시켰다고. 지금은 아무도 출연시키지 않잖아요. 소년은 나가고 싶겠지. 근데 아무도 출연을 안 시켜. 근데 어떤 방송사가 취재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했다? 의도는 뻔합니다. 소년 연맥이라는 거야. 뻔해요. 지금은 이미 일반적인 사람은 다 돌아섰습니다. 그냥 소년의 입장만 딱 이렇게 내세우고 욕먹이겠다는 거야. 그냥 지금 다수의 의견은 그냥 실족사잖아. 그러니까 소년만 그냥 병신 만들겠다는 거예요. 소년 출연시키고. 어떻게 보면 소년 입장에서는 그 알이 그런 거예요. 그 알이 마치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처럼 다가왔는데 그냥 날 연맥했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지금 7월 중순에 그런 언론사가 있다면 진짜 나쁜 새끼입니다. 그거는. 아들 죽은 아버지한테 그러지 마. 지금 시점에서 방송사에서 소년을 부르는 게 뭐겠어. 설마 타사를 주장하겠어요? 타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뻔히 실족을 주장할 거면서 소년을 부른다는 건 그냥 연맥인다는 거예요. 방송사에서 애초에는 그러니까 친구 존나 연맥이다가 이제는 소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소년 연맥이겠다는 거야. 소년 입장에서도 열받지. 뻔하다고 뻔해. 그따구로 하지 말라고. 언론이면 애초에 언론이 개 지랄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최근에 이런 블로그 추이를 보면요, 소년이 똑똑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전부터 장난으로 유튜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유튜버들의 동향을 보면 진짜로 그냥 이 소년이 직접 하는 게 나아. 아니 다 병신들인데 뭐 내 생각에는 유튜버들 지금 다 합쳐봤자 소년 하나한테 안 돼. 소년이 훨씬 똑똑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짚은 것들을 보면 사실 내가 반박할 수가 없어. 유튜브들은 뭐 다 개소리 하잖아. 아니 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2그룹에 종이가 있고 3그룹에 초천재가 있습니다. 둘이 붙었어요. 근데 초천재가 자꾸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가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미끼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툭 그냥 띄워놨어. 근데 초천재가 그걸 물어서 막 방송을 하면서 야 이거 막 이상하다, 의혹이 있다, 이렇게 낚였어요. 말 그대로 낚였어. 그러니까 그런가. 3그룹에 있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중국 뭐 중앙대 무슨 농구부 이런 거 얘기하는 애들은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냥 완전 쓰레기야 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종이가 그렇겠냐고. 그러니까 종이도 똑똑해. 그러니까 타살 유튜브를 보려면 차라리 종이를 봐. 아니 걔 병신 같은 거 봐서 뭐 할 건데? 아니,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마약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행위라서 그래.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게 소년을 위한가? 아니잖아. 개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민이 셀카 사진을 많이 보면서 뭐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좋으면서도 슬프대. 사실 뭐 별 내용은 없는데 이 좋으면서도 슬픕니다. 이걸 보니까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용법이 있어. 그 문재인이 한 얘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서도 슬프다. 그러니까 슬프다가 결론입니다. 근데 문재인은 그랬잖아. 미안하고 고맙다 뭐 이랬잖아. 그럼 고맙다가 결론이 돼. 응? 죽은 애들한테 뭐가 고마워. 그래서 그 신세계 회장이 맨날 그런 거 쓰는 거예요. 뭐 가재 같은 거 이렇게 딱 요리가 되어 있으면 미안하고 고맙다 이러잖아. 고마운 게 뒤에 있는 게 결론입니다. 이런 말의 용법을 문재인은 잘 못 써. 잘 썼어. 소녀는 잘 쓰잖아. 똑똑하니까. 좋으면서도 슬프다.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 아까운 내 자식 정말 저랑 바꾸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불쌍한 내 자식.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여태 소년이 한 게 있잖아.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들한테 투영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들려. 아까운 내 자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아까운 거야. 아까워. 뭔가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죽은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리고 정말 저랑 바꾸고 싶다는 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민이가 되어 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들려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워낙 이렇게 제가 투영해가지고 마치 나 자신 마냥 이렇게 키웠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그렇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뺨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정민이 시신에 상처가 3개가 있어요. 볼태기 하나 있고 뒤통수에 있고 뭐 좀 목 있는 데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뺨의 상처만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그 머선 129라는 유튜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머선 129는 그래도 좀 이상한 거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한 거. 어쨌든 사실에 기반한 추리를 하는 채널입니다. 타살 유튜버를 보려면 머선 129, 뭐 종이, 신의 한수 이 정도만 보세요. 딴 거는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다 정신병자로밖에 안 보여요. 머선 129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 뺨에 상처가 있는데 입 안에도 상처가 있다는 거야. 그게 그 알 방송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종이를 이렇게 찍었어요. 국가수 종이가 잠깐 나왔는데 그걸 캡처해가지고 이제 알아냈어. 그러니까 뺨에만 뭐 귀싸대기 때렸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입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입 안에 상처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국가수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입 안에 상처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실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얘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죽기 전에 물에 들어가다가 상처가 났다든지 뭐 그때 뭐 넘어지면서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뒤통수든 볼태기든. 근데 볼태기에는 있을 수가 있어. 뭐 죽기 전에 뭐 이러다가 상처 날 수 있잖아. 근데 입안의 상처는 되게 이상해요. 입안의 상처는 어떤 느낌이냐면 주먹으로 때리면 이렇게 안에 이빨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빨 부딪히면서 입안에 상처가 자주 납니다. 나 사람 많이 때려봐서 알아요. 입안에 상처가 자주 나. 근데 그래서 이게 이상해요. 정말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진짜 폭력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 진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 죽는 상황에 친구는 연관이 없는 게 거의 저는 뭐 100%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폭력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 입안의 상처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누가 때렸던 간에 이거 한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 정말 속 시원하게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129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인지 밝혀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찰이나 방송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래요.
실제로 이게 사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친구 죽은 거랑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밝혀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유튜버들한테 경쟁 붙이는 거예요. 누군지 한번 찾아봐, 오더를 내리는 거야 이게. 근데 사실 뭐 저런 거는 관심 없습니다. 지금 유튜버들은 뭐 마약, 중국 이런 거 관심 있지, 아무리 이렇게 오더를 내려봤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누가 제 아들의 뺨을 때렸는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또 그 얘기를 해. 손도 한 번 안 대고 아들을 키웠는데 아무도 이걸 알아봐 주질 않는다. 이것도 맨 똑같은 겁니다. 유튜브들한테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난 알고 싶은데 실제로 뭐 경찰은 나왔으니까, 사인이랑 상관없으니까 사실 뭐 죽은 사람한테 뭐 기존에 폭력하고 이렇게 뭐 죽은 거랑 상관이 없다면 굳이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밝힐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알아봐 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그래서 본인이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소년이 제일 똑똑해. 진짜입니다. 유튜버들 다 그냥 걔 병신밖에 없어요. 본인이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다음 볼게요. 블로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블로그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좀 이렇게 눈에 익어서 어떤 아이디마다 이 사람 저번에 왔던 사람이네 이런 게 이제 보이나 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로그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들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분들은 좀 뉘앙스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2그룹 3그룹 유튜버는 보지 말라고 하잖아. 제일 이렇게 사실로 추리하는 데는 소년 블로그, 무슨 129 이렇게 됩니다. 커뮤니티는 소년 블로그야. 소년 블로그만 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완전 막간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를 볼 필요도 없는가. 소년 얘기만 듣고, 이 사람들은 그나마 정민이에 대한 추모의 의지도 좀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소년 빠입니다, 빠. 정말로 이 사건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소년 블로그에 있어요. 3그룹 유튜브 따라다니는 애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냥 걔들 빼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몇몇 분들은 눈에 익어서 막 아이디가 외워질 정도래요. 이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소년이 일을 안 해. 맨날 블로그만 하고 하니까, 아니 이게 1만 명이나 댓글을 답니다. 근데도 눈에 익을 정도면 블로그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일을 잘 안 해서 그래요. 막 실제로 만난 느낌도 들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민이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 뵙길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이래. 사실 블로그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켜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블로그만 오는 사람들은 좀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소년을 위해서, 정민이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유튜브 따라다니는 애들하고는 좀 달라. 하고 좀 할머니들이나 좀 그런 착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래, 그냥 내 주위 사람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위 사람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냥 소년 블로그 와서 그냥 소년도 챙기라는 거야. 어쨌든 뭐, 그러니까 소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연예인 같은 거야. 막 그 여고생들이 이렇게 막 뭐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우선은 내 삶부터 챙기고 방탄소년단을 하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일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러잖아요. 근데 진실이 이미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는 뭐냐면 그냥 평생이란 얘기입니다. 평생. 진실이 여기서 바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와가지고 팬클럽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려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내 인생 찾아서 다 떠났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